강의를 잘하고 싶다. 잘해야지. 어딜 가서도 빠지지 않는 강사가 돼야지 해서 실제로 서울에 가서 내 강의가 먹힐까 하고 서울에 찾아가서 저 강의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제 강의를 확인하려고 애를 되게 많이 썼어요. 내가 시골 촌놈이라서 시골 촌 사람들한테만 가르치는 촌 수준 정도밖에 안 되나? 아무도 한 적이 없지만 스스로 계속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고 살았는데 그 누구도 강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던 거였어요. 20년 동안 했으니까 감각적이고 동물적으로 뭔가 알고 있긴 한데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거나 설명한 일은 없었는데 후배 하나가 형님 강의 잘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하길래 강의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이분 옛날에 되게 명강의 하나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강의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나열하시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정도를 쭉 보는데 이 중에 몇 개는 내가 이미 하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흘려서 배운 게 있구나. 아, 그러면 나도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 있는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적기 시작했어요. 원고를 쓰기 시작했죠. 저는 수업 방식이 시간의 흐름 또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약간의 짧은 이야기 이런 것들로 사이사이에 정보를 집어넣는 타입인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오늘의 우리 강의는 목차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의 잘하는 법을 막 물결처럼 알려드릴 수는 없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최대한 제 경험을 많이 넣도록 할게요. 제가 나열하는 중에도 계속 중간중간 의도를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는 가지고 가실 겁니다. 자, 여기가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아닙니다. 하나를 반드시 주겠노라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확언이 필요한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줄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받는 사람들은 그걸 확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제를 던져드리고 싶거나 의견을 필요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네, 의도가 이랬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교수학습법이 들어갈 겁니다. 교수학습법을요 테크트리를 잘 찾아보면 교수학습법 이전에 교수법이 있었어요. 교수법 위에 교수심리학이네 교육심리학이 사실은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있고요. 그 안에 교수법이 있고요. 그 안에 또 교수학습법, 교육공학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 심리는 가장 상단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 얘기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같이 봐드릴게요. 그렇다면 강의를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떠올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남겨도 돼요. 남들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게요. 강의를 잘하려면 또는 남을 잘 설득하려면 아니면 내가 가진 내용을 충분히 옆에 사람에게 전달해내려면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사실까요? 합니다. 자식들에게 강의를 하고요. 우리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고요. 뭔가를 전달할 때 다 강의의 작은 일환이거든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최고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은 히딩크잖아요. 이 사람이 선수 시절에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었거든요. 스타 플레이어가 반드시 명장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한다고 해서 잘 가르칠 수 있거나 잘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잘 전달하는 데는 반드시 약간의 기술적이거나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동생에게 듣고는 제일 먼저 했던 건 주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생각한 제 주변에야 당연히 강사나 교수님들이거나 선생님들이 많겠죠. 그래서 다양한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혹시 본인이 떠오르셨던 게 있나 봐보실래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소통이고요. 강의를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듣고 싶은 사람 걸 해줘라 또는 내가 잘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제 동생이 그 수학학원 원장하고 있거든요. 걔한테 딱 묻자마자 걔가 이 얘기를 했어요. 혼을 담아서 구라를 치는 거야 그냥. 되게 딱딱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마지막에 예를 대표적으로 든 이유는요. 2024년 최고의 트렌드가 아무 이유 없는 재미, 아무 이유 없는 위트. 이게 2024년 트렌드래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챙겨보시라고 이런 걸 일부러 살짝 넣은 거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한 가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거든요. 책 한 권 다 가르친다고 해서 그 책을 다 이해하나요? 못합니다.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 개만 주고 보내자. 이게 제 목표인데요. 이건 사실 대외적인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강의는 각 잡은 게 아니라 약간 날 것으로 하는 걸 전 즐겨해요. 친구한테 수다 떨듯이. 약간 대신 문제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보를, 자기 지식을 그냥 홍수처럼 쏟아내라는 게 아니고요. 이 뒷단에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준비하신 뒤에
여기 와서는 마치 친구랑 수다 떠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의도가 다 숨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되는 경우를 전 좋아하는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학생들한테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이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강의인데요. 제가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대학 2년 동안 다니시는 동안 지침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시작합니다. 혹시 이 영어로 읽으실 때 왼쪽이 코치고 트레이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헬스 트레이너 들어보셨죠? 근데 야구는 코치님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다른 단어일 뿐일까요? 약간 숨은 뜻을 살펴보면요, 코치는 영국 사전에 보면 마부라는 뜻이 있고요, 트레이너는 기찻길에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오른쪽은요, 선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는 거고요. 마부는요,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들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좋은 방향으로 잡아주는 게 마부라고 보셔야죠. 생각해 보세요. 헬스 트레이너, 그죠? 몇 개 하시면 됩니다. 자, 3개만 더 할게요 해서 목적까지 안전하게 도달시켜주는 사람들이 트레이너가 맞고요.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분들은 마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학 교수님들은요, 여태까지 고등학교까지는 그 트레이너 쪽에서 훈련을 많이 받으셨다면 저희 대학에 오셔서는 코치님들의 지도를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 2번째입니다. 3가지 드린다고 했잖아요. 2번째인데요. 다 아시죠? 학습입니다. 배울하게 익힐습이거든요. 우리 대부분 초, 중, 고등학교, 죄송스럽지만 대학교까지도 학만 합니다. 배우기만 하죠. 익히는 단계가 잘 없어요. 근데 뭔가 기술직이거나 공대라던가 이런 데 가면 뭐 만들어 보면서 익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지식만 배우는 경우라면 언제 익힐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상상하거나 회상하거나 다시 한번 구조를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이 바뀐다던가, 이런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뭔가 결과를 내는 걸 익히는 단계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 방침은 대부분 다 그동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자라오셨을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하나 건너뛴 게 있는데요, 청중들을 압도하거나 청중들을 집중시킬 때요, 실제로 강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영어로 인사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가 영어로 말을 하잖아요, 일제히 조용해지고 귀를 팍 열어버려요. 듣고만 살았거든요. 맞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계속 들었잖아요. 탁 열어요. 그럼 나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버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듣지만 마시고 고민해보시고 생각해보시라는 건데요, 익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익히면 좋으냐?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런 거죠. 둘 중에 책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세요 하면 대부분의 학생은 왼쪽 걸 제출할 겁니다. 왜냐하면 왼쪽 게 쉽거든요. 오른쪽 건 그냥 봐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요, 왼쪽 거는요, 놀이에 가깝습니다. 읽으면서 거침이 없으면. 우측의 것은 힘들 거예요. 애쓸 겁니다. 애쓰고 한 장씩 넘어가면 이게 진짜 공부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남는 건 이게 즐거울 수 있지만 이게 더 남을 수도 있거든요. 3번째인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곁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저도 몇 명이 안 남아있는 것 같고요. 초, 중, 고, 대, 사회까지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사회 중간고사가 몇 점 맞았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죠? 고등학교 담임쌤도 기억이 잘 안 날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만 데려갔으면 적어도 내 인생에 5명은 남았겠네요. 여기서 1개씩만 배워 나갔으면 적어도 내 인생에 5개는 배웠을 거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너만 데려왔어. 저하고 이렇게 왕연수를 같이 했던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나는 너만 챙겨온 거야. 그리고 그분은 공부하러도 왔고 뭐도 했지만 그냥 저만 챙겨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함께 보내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인데요, 제 수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실 건가요?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제가 대학교 1학년 학생에게 2년 동안 이걸 먼저 던져주고 시작하고요, 강의 중간중간에 이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날, 오늘이 종강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우리 대학교 마지막 수업을 2학년 2학기 마치는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왔어요. 기억나니 너네들? 하고는, 너네는 그래서 어쨌든 이 2년 동안 사람 또는 공부, 지능, 지식, 기술 어떤 걸 가져갈 것이며 어떤 걸 가져갔는지 돌이켜보고 집에 가도록 해라 했을 때 이렇게 앉아서 조금 고민을 다들 해보고 가더라고요. 자기가 이 대학 시간 동안 무엇을 가져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4년, 2년 다니셨잖아요. 다니셨을 때 대학교 때서 무엇을 가져왔나요? 뭔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소중한 무엇 한 가지 정도가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 가져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만 가져가자라고 마음먹으면 훨씬 더 수월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보통 제 강의가 항상 지향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거든요. 저는 강의를 잘 하려면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다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야, 너 집에 갈 때 한 개만 가져가. 내가 15주 동안 15개를 줄 테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들고 가는 거야 라고 시켜서
꼭 한 개만 들고 가게 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걔도 졸업하고 날 때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